반갑습니다. 금일 영상 주제는 100% 이상에서 텐베거 성장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성장주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필요하지 않은 손실, 이건 최대한 피해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예상치 못한 북한 미사일, 갑자기 터지는 이벤트 악재 같은 경우에 좋은 종목도 시가총액이 녹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만약에 망하는 것 정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성장하는 업종을 고르기 전에 어떠한 기업이 망하고 어떤 걸 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텐베거 종목인 2차전지는 어떠한 흐름과 이슈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나중에 클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품의 수명주기 그래프인데 주식은 좋은 걸 고르는 건 당연한데 딱 봐도 이게 망할 것 같다, 이런 건 고르면 안 됩니다. 물론 제품의 수명주기 이 그래프에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주기표를 타는 것도 있고 못 타는 것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쇠퇴기에 있다고 해도 결국에 다 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렵겠네 라는 산업이 있고 이건 나중에 침체가 되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중동 사건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쇠퇴기라고 해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소비재는 있습니다. 화장품, 패션, 조명, 휴지 같은 제약 같은 필수 생필품은 크게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건 테마주죠. 텐베거 산업의 성장 조건은 일단 보통 90% 이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랬는데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시장의 규모가 커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국가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부동산 제공, 투자금 지원 등이 나와줍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잘 크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장주를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침체하는 산업군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금일 영상은 성장의 관점이고 테마주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레인콤은 아이리버가 애플보다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더 달콤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델의 모습에선 애플의 점유율을 갉아먹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인다. 한때 사과 씹어먹던 아이리버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mp3 플레이어 같은 걸 팔고 있으니 당연히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21년 이것도 적자고 22년에는 자산을 매각해서 순이익은 나오긴 했는데 22년부터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회사는 버틸 수가 없어요. 다음 기사는 회사가 버티지 못하면 당연히 기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케이스가 더 있어요. 상장 폐지 앞둔 도시바 몰락이 주는 교훈.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대표 반도체 전자기업인 도시바가 오는 12월 상장 폐지된다. 74년에 걸친 상장기업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1985년에는 업계 처음으로 휴대용 노트북 PC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1986년에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다. 다양한 신제품과 탄탄한 기술력으로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도시바는 2000년대 들어 디지털 후발주자로 전락했다. 회계 부정,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손실 등 굵직한 악재와 외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영진의 판단 착오 탓이다. 탱크주의 슬로건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던 위니아전자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과 임금체불 사태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여러 기업의 사고 팔리며 그 과정에서 대우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는 등 옛 모습을 사라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가전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해온 삼성 LG전자와 달리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몰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세상에 영원한 1위는 없다. 삼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 전자업체들은 현재 스마트폰, 반도체, TV 가전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애플, TSMC 등 선두 업체들과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동 지역 갈등 등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전자업계가 도시바 위니아전자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MP3 회사, 도시바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감춘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형 팬더가 보이실 텐데요. 이 비디오 제작 배급사는 과거에 넷플릭스였습니다. 한국의 넷플릭스였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넷플릭스처럼 과거에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해외 콘텐츠를 제공해주던 회사가 있었다. 바로 대형 팬더다. 1983년 창업주 임종구 씨가 세운 대형 비디오 프로덕션에서 출발한 대형 팬더는 동양 비디오 등과 함께 1980년대와 1990년대 어린이 비디오 시장을 휩쓸었다. 아직까지 호환마마, 전쟁이 등장하는 경고문구나 엄마와 자식 팬더 로고는 회자될 정도로 당시 어린이들에게 대형 팬더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현재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드림이즈 지니, 싸이월드, 버디버디 같은 SNS를 써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SNS도 굉장히 유행이 빠릅니다. SNS는 페이스북까지밖에 저도 이용을 해보지 못했는데 페이스북도 월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스타의 발달 때문인데 물론 인스타도 메타 거기 때문에 메타의 파일을 흡수하고 메타는 더 큰 회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 트렌드에 맞춰야 되고 자금이 이동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망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Decarbonization paradigm.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아니 땡 굴뚝의 제품 나온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아마존, 메타, 나이키, 펩시코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미국의 주요 대기업과 손을 잡고 클린에너지 조달 아카데미를 출범했다. 애플 등에게는 있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없다고 판단되는 클린에너지 채택 및 공급망 탈탄소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제공해 글로벌 공급망의 클린에너지 통합을 가속화하는 게 목적이다. 애플 CEO가 이 시대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제품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조금 늦게 하는 편인데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 지게차 도입을 해서 이미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긴축의 시대여가지고 지금은 약간 주식이 재미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시장이 빠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기술의 발전과 투자는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도태하는 산업을 봤잖아요. 요즘 글로벌 증시나 대기업이 붙을 때마다 꼬리표같이 붙어 다니는 키워드가 저탄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공장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애플하고 글로벌 대기업도 모두 준비를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석탄, 석유 팔고 있으면 당연히 친환경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침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사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신다면 원전, 태양광, LNG, 석유, 석탄 이 순으로 탄소 배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침체하고 근데 반면에 왼쪽으로 가면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원전하고 태양광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단타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관련주, 주유소 관련주, 석탄 관련주 이런 애는 좀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 1년 만에 다시 만난 빈살만이 한국이 사우디 탈석유 최적의 파트너이며 21조 원의 투자를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탈석유 시대의 첨단 산업과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경제 도약을 도모하고 있고 빈살만이 추구하는 탈석유 친환경의 새로운 사우디 미래 경제의 모습을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이걸 나중에 쓰지 않겠다고 중동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지 않겠대요. 결국에 본인들도 나중에 이걸 팔지 못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산업의 성장 조건을 볼 텐데 산업의 성장 조건은 국내에서만 국한이 되면 안 되고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친환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기업의 진출이 있어야 시장의 규모가 수조 원이 되어서 추후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의 지원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최근에 올라간 2차전지 너무나도 유명하죠. 앞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나 많이 올랐는지 저 위에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2차전지 사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2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 탄소제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수단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전기차가 포함이 된다고 하죠. 이게 2019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등 미국, 중국, 베트남 투자 76% 증가.
삼성전자, 현대차, 미국 차세대 2차전지 업체에 투자. 새해부터 전기차 530만원, 수소전기차 660만원 세제 감면. 2020년 전기차 6만, 수소차 1만 시대 연다 충전시설도 확대. 2018년에서 2019년은 무역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통해서도 투자는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 돈이 되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아까 기사에서 보셨겠지만은 전기차, 수소차, 세제 감면, 국가의 지원이 있었고 미중, 그리고 베트남 투자 금액을 늘림으로써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차세대 2차전지 업체에 투자를 하면서 대기업의 진출까지 있었죠. 이게 주식이 오르기 전에 2019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지만 테슬라, 볼보, 폭스바겐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졌습니다. 지금도 커지고 있고요. 앞전부터 탈탄소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의 판매량과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시장이 빠지면 좋은 종목을 사 놓으셔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저때 대한민국 무역 수지를 보면은 23년 6월까지 적자가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수요도나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일단 수요가 깨졌는데 제조 단가는 상승하게 돼버리니 자연스럽게 비싸게 생산을 해가지고 싸게 파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침체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32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67%로 확대하고 22년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지만 다 적자가 난 것은 아니고 2배 이상 수출이 늘어난 품목이 있습니다. 2차전지죠. 전체의 경우에는 적자였지만 거기에서 흑자가 난 품목이 있었다. 전체적인 수요가 둔화해도 시장이 안 좋아져도 시장과는 상관없이 성장한 것이 바로 친환경, 그 중에서 2차전지입니다. 시장이 빠지면은 정말로 망할 것 같지만 대기업의 진출과 글로벌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떨어져도 기업은 좋아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플레 감축법으로 친환경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차전지는 전망이 좋았고 테슬라 이야기도 나올 때인데 그 당시에 에코프로의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 정도가 급락을 해주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한때 친환경을 디스했지만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볼보, 삼성, 현대차, LG 등의 대기업은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인간의 공포가 가격에 반영이 된 거죠. 폭락장은 절대로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말해주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싸게 샀다고 생각해도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만약에 폭락장이 나와도 당일 변화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역전쟁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앞전 대북 테마주의 거품이 빠지고 GDP가 줄었다는 이유 때문에 코스닥은 고점 대비, 이게 코비드 전이거든요. 근데 40% 이상이 급락을 하는 시장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성장하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이 있는데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시장은 무역전쟁, 코비드, 러우전쟁, 긴축의 시대를 거쳐오고 지금은 긴축의 시대를 거치고 있지만 거기에서 성장을 하는 기업은 주가가 흔들려도 산업과 우상향을 하기 마련입니다. 폭락장은 절대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을 반영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테마주도 신저가를 갔다가 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데드캣 바운스가 지속해가지고 나오겠죠. 근데 시장이 빠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발전할 산업은 크고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없어지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결국에 시장은 순환매를 돌면서 우상향을 하기 마련입니다. 시대에 못 쫓아가는 기업이 있고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투자자가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기업은 결국에 승자가 기존의 시장 파이를 흡수하면서 강력한 상승장이 찾아오는 순환매가 나오게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기업은 또 한 번의 상승을 준비하고 인간이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과 과학기술의 발전, 인류의 꿈과 희망이 있다면
결국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서 차트가 부서지고 마음이 흔들려도 시장은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꿈에 투자하는 수단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이 성공 투자가 되실 수 있게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人の